안녕하세요. 8월 신한 TDF 매니저의 투자 수첩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와 마음 편한 TDF 운용 결과를 짚어보고 이어서 시장 전망과 함께 최근 적용 중인 단기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증시는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던 감세 관련 OBBBA 법안 및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는데요. 또한 일본, 유럽 및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7월 중에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보였고 양호한 기업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반응하며 대부분 증시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정책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규모 신규 수주 소식을 더하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채권 시장 금리 동향입니다. 미국 채권 금리는 월 초 발표된 물가지표에서 수입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관세 인상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채 장기물의 추가 상승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국채의 경우 대외 금리 상승에 연동되어 약세로 출발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법인세율 인상이 예고되는 등 수급 완화 기대가 형성되며 국고 3년을 제외한 대부분 만기 구간에서 금리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지난달 신한 마음 편한 TDF는 2025에서 2025 빈티지 순으로 1% 중반대에서 3% 초반대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수익률은 약 6에서 12.7%로 개선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수익률의 배경은 무엇인지 시행한 자산 배분 전략과 부문별 운용 결과 기여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펀드 수익률에도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 무역 관련 긴장감 완화에 모처럼 반등하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경우 엔비디아가 12%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여 이에 따라 AI 및 반도체 관련 업종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저희는 미국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통해 초과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 증시 역시 삼성전자가 대규모 신규 수주 소식을 밝히며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한국 증시 및 한국 중공업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통해 초과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낮은 수익률 기여가 있었던 채권의 경우 한국 채권이 강세를 기록하며 한국채 30년 비중 확대 전략이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었으나 미국 종합 채권이 약세를 기록하며 초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펀드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부문에서는 엔화의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기록하면서 환오픈 포지션이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었는데요. 다만 환율 하락 방어를 위해 전술적 환해지 비중을 높이며 대응했기 때문에 긍정적 기여도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최근의 금융시장 이슈와 시사점을 짚어보고 관련하여 최근 신한 TDF에 적용한 단기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전망입니다. 최근까지 예상보다 견조했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관세 영향과 이민자 단속 강화, 서비스 업황 둔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 발효 시점이 지연되고 에너지 및 주거비가 안정되면서 물가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접어들면서 관세 영향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기적 영향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한 고용지표 둔화와 예정보다 빠른 연준 이사 교체가 맞물리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금리 경로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고용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농업 부분의 5, 6월 신규 고용자 수가 처음 발표된 수치 대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며 고용시장의 위축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반이민 정책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유지되어 실업률 상승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달러의 추가 약세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신흥국 채권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 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머징 로컬 채권 비중의 추가 확대의 시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주식 시장 관련 이슈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PE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현재 주요국과의 관세 합의가 진전되면서 OBBBA 통과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비준과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둔화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 증시가 현재 과거 레인지의 상단에 위치해 있어 가격 부담이 남아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초부터 소비의 기여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투자의 기여도는 소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GDP 성장의 동력이 소비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투자로 일시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업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되고 있고 독일의 재정 지출도 서서히 본격화되면서 달러화는 약세 압력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수지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원화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세제 개편안의 향방 등은 지속 모니터링 등 신중을 가해 마음 편한 연금 투자가 가능하시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